성교육연구소의 대표 김혜원이고요. 오늘은 아주 너무 아리따운 분 모셨습니다. 한번 자기소개를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연구소에서 성교육을 포함한 아동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행복한 진달래 염선임입니다. 와, 행복한 진달래. 느낌이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자, 아무래도 오늘 선생님께서 오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 가운데 오늘 좀 발달장애 친구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성에 이제 눈을 뜨고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오해하는 선이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신데요.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이 이성 친구에 관한 관심을 보일 때 어떤 성교육을 해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성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넓게는 이제 성교육의 범주 안에서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이제 느린 친구들, 느린 학습자들 혹은 뭐 이렇게 발달장애가 있는 친구들의 이런 특성들을 조금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게 지적 친구들, 또 자폐 성향인 친구들, 그리고 느린 학습자 친구들까지 조금 많아진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 방법들이 이 친구들은 사실 이해하는 그런 단계들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씩 반복해서 설명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반복해서 학습하면 가능하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실 아이 키우면서 뭐 한두 해로 교육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히 먹으시고 성교육도 더 자주 쪼개서 천천히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성교육이랑 성 문제와 연결된 사례를 조금 생각해 봤는데, 한 10여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중학생 남자친구가 이제 뭔가 주머니에 저한테 뭔가를 선물로 준다고 깨끗이 뭔가를 꺼냈어요. 러브레터?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주더라고요. 편지였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 좋아해요? 사랑해요? 이런 고민인가요? 그러한 선생님 좋아요 라는 표현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표현의 그런 수위나 용어 선택 등을 이제 아이가 선생님이랑 섹스하고 싶어요. 선생님 만지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돌직구를 던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이제 이게 안전한 그 상담실, 치료실 아니라서 사실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저 아이와 이제 소통을 하고 이 친구랑 그 관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섹스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아닌 관계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섹스의 용어 의미, 네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고 이제 하나씩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쪼개가지고 이제 수업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수업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한 대로 한번 다시 써와봐라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때는 나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이제 호감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정정해서 다시 올바른 방법으로 수정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학교에서나 바깥에서 일어났으면 그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학교에 이제 그 특수반 친구들이 수업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 비장애인 같은 학급에서 남자애가 여자애가 좋아서 뒤에서 확 안았다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놀라는 것도 당연할 뿐더러 아무래도 이제 발달장애 친구에 관한 또 아직 편견이 있는 아이 또래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학교폭력 신고가 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제재를 받는다라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성교육에 호출이 돼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 그 순수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또 호르몬이 막 분비될 이때에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뭐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좋으니까 편지를 쓰거나 또 그렇게 손을 잡고 싶거나 안고 싶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타인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지금 선생님한테도 사실 갑자기 섹스 이러면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놀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단계별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가정에서 계속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아이가 7살일 때 저희 셋째 그 막내 아들도 좋아하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번쩍 안아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물어봤니? 그랬더니 근데 놀라더라고요. 왠지 혼날까봐. 그래서 그런 말투, 혼내는 말투가 아니라 그런데 그 친구가 놀랐을 수 있어. 야, 우리 손잡아도 돼? 내가 너 안아줄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에티켓.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까처럼 좋아하는 마음을 편지로 고백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그거에 따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 근데 상대방이 불편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요, 부모님이 지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반복된 이제 일들을 계속 반복되게 어제도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진행되면 이제 그분들 이제 실제로 느린 학습자들 혹은 이제 발달 장애 친구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분들은 사실 일이 아니라 이게 삶이잖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근데 다양한 매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아직은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에도 많이 이제 연결이 됐겠지만 뭐 그림책이나 예를 들면 뭐 미술 매체도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감각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말로만 했을 때보다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훨씬 이해하고 그런 상황적인 맥락이나 이렇게 수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할 때 제가 보고 있는 그림책인데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폐 친구들의 일상생활을 조금 나타내주는 그림책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그림책을 활동하고 있고 또 이거는 이렇게 보라색 별이라고 제가 이제 그림책인데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에 대한 약간 모두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담아본 그림책이에요. 근데 이 그림들로 인해서 아이들이랑 소통하기 되게 수월하고 또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림이 있으면 알아서 잘 또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시각적인 효과, 또 뭐 그리면서 뭔가 설명해 주는 거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 보통 우리 친구들이 뭐 하지 마라. 얘 또 사고 쳤네. 또 뭐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런 매일매일 부정적인 이런 피드백 안에서 많이 살잖아요. 특히 또 학교라는 공간은 이제 집단 생활이라서 규칙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 피드백에 조금 익숙해서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면 또 되게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위축돼 있고 또 정서적 지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들. 그래서 사실 성문제는 뭐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언제 일어난다 라고 이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평상시에 이제 자녀와 어떤 일정 시간을 조금 이렇게 떼어내서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단 5분이라도 그렇게 조금 오픈된 그런 상황들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조금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혹시라도 어떤 이제 상황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정서적 지지가 확실히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오픈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눈 맞추는 그 단 몇 분도 되게 중요해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맛있는 간식 먹고 손 씻고 간식 먹고 할 때 이제 오늘은 이러저런 이야기 그때 잠깐 또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또 저녁 먹을 때 저녁 먹고 나서 아니면 또 잠자리 자기 전 요런 때에 딱 떼놓는 그 5분 10분 우리 이거 할 시간이지 뭐 이거 해보자 이렇게 유도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루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또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좀 정해진 그런 습관은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혹시 또 이제 이런 성에 관한 문제들이 참 행복한 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건 사고로 이어지다 보면 좀 억울해지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그런 일은 없을까요? 사례 중에? 있죠. 뭐 근래 일은 아니지만 아주 어린 친구들보다는 이제 성문제이기 때문에 5학년 친구들이나 혹은 요즘에는 이제 경계선 성인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계선 성인 친구들, 성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대상이나 그냥 관심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관심을 두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 이제 뭔가 정서적 지지가 아직 안 된 상태면 혹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들이 괜히 또 억울하게 이게 성문제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조금 무겁지만 뭐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런 이제 사건들도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들도 저는 직접 봤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아이들이 이제 순수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이제 좀 러브러브한 마음이 들다 보니 사귄다고 생각한다라든지 네. 그래서 사실 좀 어떤 이쪽으로 와봐라 아니면 또 이제 뭐 만진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들이 넘어갈 때 근데 실제 우리가 정말 사귀기로 했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가 됐고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나는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허락했던 범주가 나중에는 연락이 뜨겁다라든지 정말로 상처되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사회적 편견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비장의 친구들이 만약에 어떤 일들이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별일 아니게 그냥 왜 고학년 친구들이 하다못해 이제 뭐 자위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요즘 엄마들은 고급 티슈를 이제 집에 이렇게 방에 넣어두고 문도 닫아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다 주어만 바꿔서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이야. 네. 근데 똑같아 뒤에는.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저거는 하시면 안 된 일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그 성적 권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대표님이 그 사건 그 억울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네. 연결해 주셨을 때 그때 그 녹음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면 그 아이들의 이해도나 아무래도 비장의 친구들에 비해서 언어 표현이나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소통이 조금 원활했을 때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옷이나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증거물을 바로바로 확보해서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사실 어떤 증거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냐 없냐가 또 사실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찌 보면 특히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좀 쉬쉬했던 성교육의 문화가 있다 보니 특히 또 여성에게 남성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왜 짧은 치마를 입어서 왜 밤늦게 돌아다녀서 뭐 화장에 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예방 쪽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정말 가해자 예방이 먼저가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럼 뭐 짧은 치마 입으면 다 뭐 성문제 또 그런 피해가 나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또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괜히 왜 따라갔냐, 왜 네가 그랬냐라는 그 아이에게 어떤 화살을 돌리기 이전에 사실상으로 그런 부분에 먼저 가해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금 또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 사실상으로 더 험난한 부분에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또 겪어나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이런 성교육이 중요한가 선생님께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금 더 이제 마무리, 결국 오늘 좀 정리해본다라면 어떤 걸 꼭 기억해보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거 이해력에 맞는 언어 표현으로 조금 쪼개서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선 부모님들이 이런 특징이랑 또 이제 청소년 사춘기 때 그런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믹싱해서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은데 이제 이런 부정적인 아까 정서적 지지도 계속 안내됐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런 편견들을 조금 없애고 아이들한테 그럴 수 있지. 고학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그리고 또 중간중간마다 일정 기간 동안 소통하기 위한 5분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떼어내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 정말 밝은 우리 사회를 위한 또 가정의 이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예쁘고 귀한 아이들 건강히 자랄 수 있게 한창 호르몬 분비가 되고 또 이성에 관심이 있을 이때에 정말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또 귀한 이야기 감사드려요. 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